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에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볼 텐데, 저는 인포그래픽은 어떤 방법을 배운다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거를 인포그래픽을 만드신 분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근데 그 기능들을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더라도 가장 일반적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보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정보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려고 할까요?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의 정보는 정보와 지식을 다 포함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표를 차트 같은 걸로 만들죠. 엑셀에서.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숫자만으로 볼 때는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포그래픽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은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이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관점.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인포그래픽을 기획하는 사람이 그 정보와 지식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자기의 마음속으로 구상하여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던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포그래픽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예제도 있는데, 자,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들어섰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1차 산업혁명도 있었나? 2차 산업혁명은 뭐지? 3차 산업혁명은 또 뭐지? 이런 것들이 늘 궁금하거든요. 그런 개념, 그 단계적인 개념을 이해해야만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인포그래픽은 굉장히 단순하죠. 자, 단순하더라도 복잡한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인포그래픽은 항상 복잡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아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 예,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1차 산업혁명이 뭐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뭐다? 3차 산업혁명은 뭐다? 4차 산업혁명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벌어진 어떤 직물, 증기기관, 제철, 철도 관련된 어떤 기술적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과정에 철강, 석유, 전기, 모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추궁기라든가 라디오 이런 것들이 개발되던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이 개발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정보화 혁명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술적 혁신들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첫 번째 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아이디어 구상이에요.
그래서 멍하니 생각하거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미지로.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자,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는 인포그래피라고 쳐보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여기 보시면 인포그래픽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인포그래픽 이거 참 괜찮아요.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래프적인 약간의 효과를 갖고 만들었네요. 자, 이거는 좀 그렇고 여기도 이제 인포그래픽이 되게 여러 가지 요소로 나와 있고요. 좀 전형적인 인포그래픽을 좀 볼까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 한 형태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정말 일러스트레이터 만들기 딱이죠. 그쵸? 정말 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과정, 또는 이렇게도 만들었고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과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만든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인포그래픽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포그래픽은 정해져 있는 방식은 없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방식은 없지만 이렇게 간단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 그 점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은 뭐 이와 같이 만든다라는 것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다시 돌아볼게요. 다시 일로 가서 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인포그래픽이에요. 단순한 인포그래픽인데 이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인포그래픽을 기획을 한다. 내가 어떠한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까? 이거를 멍하니 생각하거나 자료를 찾으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를 구상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인포그래픽에서도 이 텍스트가 어쨌든 이래저래 많이 쓰이겠죠. 그런 텍스트들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포그래픽을 위한 기본적인 그 원고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메모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단계, 인포그래픽의 두 번째 단계, 이러한 원고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의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이미지들을 썼네요. 지금 이미지를 썼어요. 인포그래픽을 위한 재료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포그래픽을 위한 재료를 다음과 같이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5개를 준비했어요. 이미지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산산업혁명을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서 여기에 사용될 이미지들을 이렇게 구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디서 구할까요?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라이센스가 문제가 없는 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한 도형 같은 그 이미지들은 사실 인포그래픽을 그러니까 저작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고,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실제로 만드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단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그래픽에서 자,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 앞선 인포그래픽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가로를 한 1000픽셀? 1000픽셀 정도 줄까요? 1000픽셀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세로도 1000픽셀 정도 줬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우리 구상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타원을 이용해서 타원을 만들어서 매우 간단해요. 이건 굉장히 매우 간단한
인포그래픽인데, 자, 여기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일단 저기겠죠. 펜 툴로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펜 툴로 패스 개체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여기 정도에서 가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어느 정도 곡선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방향선을 좀 당겨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점을 클릭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방향선을 지운 다음에, 자,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여기까지 쭉 올라가게 할 건데, 클릭하고 약간 이렇게 곡선을 살짝 두면은 쭉 올라가 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가운데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워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선 개체, 패스 개체를 만드는 걸 멈추려면 선택 툴을 누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단축키 V를 누르면 끝나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까 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저기를 좀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스트로크 패널이 있죠. 자, 스트로크 패널 여시고요.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이걸 좀 줘보세요. 쭉 줘봤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 정도면 아까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화살표를 만들어야겠네요. 이 위에 화살표. 화살표는 앞부분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줬어요.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줄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좀 더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여기서 스트로크에서 요거를 좀 줄이고, 요거는 좀 삼각형을 좀 느리고, 자, 그런데 요게 좀 뾰족해요. 저는. 뾰족해서 다칠 것 같아. 손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캡에서 이렇게 둥근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요거 모양도 화살표가 조금은 좀 거시기해요. 저는 한 요 정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건 좀 약간 촌스럽네요. 좀 촌스러운 느낌 들고, 요건 어떨까? 이것도 그렇고, 그냥 그러면 했던 거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 주고, 이렇게 좀 키워서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 선색은 일종의 스트로크 색깔인데, 스워치 패널을 누르셔서, 자, 요게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색깔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요 정도 색깔로 주면은 이렇게 좀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 개체로서 나타나지죠. 여기서 컨트롤 패널이 쭉 나타나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색깔을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밝게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다는 여기서 패서티를 조금 줘서 좀 약간 투명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는 여기다가 3개의 원을 만들어서 그 원에다가 텍스트를 넣는 방식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립스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데, 시프트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를 누르면은 이게 저기가 되죠. 가로 세로가 같은 원이 만들어져요. 자, 한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스트로크를 논으로 하고, 자, 논으로 할게요. 그 상태에서 우리 색깔을 좀 주는데, 색깔은 바탕색이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한 뭐 요 색깔 정도를, 이거 테두리는 논이라 그랬죠. 테두리는 논이고, B를 노란색 정도를 주고, 어페서티를 쫙 줘서 노란색이어도 좀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줘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너무 투명해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를 주고요. 약간 보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노라니까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자, 노라니까 색깔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약간 이런 색깔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좀 밝은 색, 흰색 계열로 좀 옮기고, 이것도 거의 어페서티도 한 90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저는 뭐 이 정도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셀렉션 키를 누르시고 요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이게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Alt 키를 누른다 그랬죠? Alt 키를 눌러서 가져가시면, 자 보세요. Alt 키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됐고, 다시 또 Alt 키를 계속 누르세요. 놓지 말고 이렇게 놓고 추가됐고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4개가 됐는데 이걸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좀 놔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좀 달라야 멋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색깔은 조금 달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요 색깔은 뭐 이런 색깔로 줬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걸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글씨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 이제 이런 색깔로 주고, 요것 또한 이런 빨간색으로 주는데, 너무 빨간색을 그런 다음에 요 클릭하셔서 좀 흰색에 가까운 색깔로 살짝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원고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원고를 열어볼게요. 이걸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걸 따로따로, 제목과 이걸 따로따로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하신 거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타입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카피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됐네요. 이 상태에서 뭘 할까요? 글꼴은 나는고딕. 글꼴을 왜 나는고딕? 이 나는고딕은 저기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무료라서.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당겨주고요. 1차 산업혁명 한 칸 띄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엑스포트라 볼드로 했고, 색깔은 나중에 지정해도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죠? 본문 내용을 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본문 내용이 들어갈 거는 여기 카피를 좀 하시고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글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넣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글상자 만들어졌고요. 자동으로 뭐 글자가 어쩌고저쩌고 매겨졌는데 무시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서서 했던 서식이 그냥 먹어서 여기 좀 안 보이죠? 입력 커서를 이 글상자 안에 넣으시고 컨트롤 A를 넣으셔서 여기서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제목부터는 작아야 되니까 요거 좀 작게 하시고, 여기 자간도 좀 줄게요. 자간도 한 25 정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죠? 이제 글자가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거는 원안에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는 좀 구별되게 글꼴을 엑스트라 볼더가 아니라 한 볼드 정도로만 줘도 요것과 살짝 구분이 되는 식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뭐 글자를 조정하는 거 뭐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약간 행간은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줄여서 지금 23 정도의 행간을 줬다는 거. 왜냐면 다른 곳들도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요거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타입도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엑스트라 볼드로 줬고요. 그리고 셀렉션 클릭하고 여기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넣을 거를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 툴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 안에다가 그냥 넣는 식으로 됐으니까, 자, 타입 툴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글상자를 바깥으로 만들어 놔도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요것도 엑스트라 볼드가 아니라 볼드체로 지정을 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행간은 23으로 잘 됐네요. 23을 했는데 23이 근데 좀 너무 작아 보여요.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좀 항상 글꼴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창의적으로 이걸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이에요? 요거는 23포인트죠? 요것도 클릭하셔서 23포인트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내려야 되겠네요. 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3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3차 산업혁명 가져와서 클릭하고, 요 텍스트도 이렇게 카피를 좀 하고요. 글상자는 보통 이제 꼭 그 위치에 넣지 않으셔도 돼요. 딴 곳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걸 또 서식 같은 걸 여기서 입력 호선 안에 두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되는 거 얘기했죠? 여기서 21포인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맞네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안 됐네요. 그러면 글자가 다 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씩 느려져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칸을 2개나 띈 것 같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얼추 다 들어갔네요. 그죠? 얼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요거는 요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줄여야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요런 글꼴을 조금은 더 자간을 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좀 다르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서 약간 내려볼까요? 그러면 일단 훨씬 보기 좋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4차 산업혁명 가져왔고, 클릭하고, 타입도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고, 4차 산업혁명 됐고, 하고, 선택하셔서 23포인트니까 23포인트로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내용이에요. 컨트롤 C에서 다시 클릭하고 글상자 만들어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A 누르시고 21포인트였죠? 전체로 쓰는 게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걸 하시다가 글자 수가 좀 모자른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걸 좀 줄이고 느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가져온 거 파일 프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다 이걸 그대로 쓸 거라면 이미 다 포토샵이나 이런 곳에서 다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PNG를 하시게 되면 또 좋은 게 서로 겹쳐 놓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PNG를 저는 많이 권하는 편인데 요거 하나 클릭 Shift 키 눌러서 요거 나머지도 클릭해 주시고 이거를 통째로 프레이스에서 가져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게 나오죠? 드래그 하면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오시고, 자, 여기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 이것도 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Shift 키 눌러서 짜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가로 세로가 짜그러지면 뭔가 이상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 컴퓨터는 여기니까 일로 가져오고, 뒤에다 넣어야 될 텐데, 요거를 오른쪽 클릭, 자, 어레인지 맨 뒤에다 넣으면 이렇게 싹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선에서 이게 필이 되어 있네요. 필이 되어 있어요. 요 필은 요 테두리만 먹어야지, 요 필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논으로 해주시고, 자, 됐네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모니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앉히는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은 됐죠. 자, 인포그래픽 별거 아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만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할 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클릭해서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좀 키워놓고 우리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 요것도 자간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주고, 자, 이렇게 해놓고, 폰트를 좀 올려서, 좀 올리고, 이거를 뭐 이제 엑스트라 볼드 정도로 주면은 제목다운 좀 이렇게 권위가 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인포그래픽 우리 좀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를 배웠어요. 그죠? 간단한 거 하나 배웠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어떤가요? 이 상태는 지금 여기가 지금 보기에는 여기 하얘 보이지만 이거는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라서 그럼 이런 인포그래픽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이 있는 걸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고 싶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이렇게 렉탱귤러트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나는 여기까지를 하나의 저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여기서 검정색이잖아요. 너는 뭐 일단은 논으로 해놓고 이것도 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회색 쪽을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어레인지에서 백으로 보내시면 돼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필 부분을 거의 흰색에 가깝지만 흰색은 아닌 정도 이 정도로 하시면은 요런 모양의 인포그래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일에서 익스포트 이렇게 하시고 익스포트 에즈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png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들을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과정 이렇게 png로 만들었어요. 그쵸? 과정 인포그래픽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엑스포트를 누르시면은 뭐가 뜨냐면 이거 좀 이 기존에 게 있는데 덮어 씌울 거냐 이거 물어보죠. 예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png 파일은 인쇄에도 쓰기는 써요. 하지만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런 점들. 근데 만약 300dpi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쇄할 게 아니라면 그러면 72ppi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투명한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투명한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뭐 그냥 페런스로 하셔도 되는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요 부분이 출력이 될 거라서 요 부분만 출력이 될 거라서 OK를 누르시고 하시면은 바로 출력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이와 같이 해서 연결해서 사진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의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 아시겠죠? 인포그래픽 제가 이번에 쉬운 거를 만들어 봤어요. 아주 쉬운 거. 근데 쉽고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하면서도 메시지가 좋은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인포그래픽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약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그래픽적으로 사람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어쩌니 저쩌니 떠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든 얘기지만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 이렇네, 지금 이렇네,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인포그래픽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인포그래픽 만드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해봤는데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